조용한 강원도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년 봄이 되면 마당 한쪽 구석에 손바닥만 한 땅을 갈아엎고 무언가를 심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키우는지 관심도 없었다. 잡초처럼 뻗어 있는 줄기, 꽃도 화려하지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았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그는 혼자 작은 호미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면 언제나 흙 속에서 덩이덩이 박힌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작고 울퉁불퉁한 뿌리들은 이름조차 낯설었고 슈퍼마켓에서는 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왜 그가 그걸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돌같이 단단하고 흙이 잔뜩 붙어 있으며 껍질을 벗기기도 어려운 그것을 굳이 먹을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뿌리는 전쟁 때 우리 가족을 살렸다. 겨울 내내 눈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한 번 심으면 해마다 스스로 다시 자란다고. 그는 말했다. 이건 팔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식물이라고. 누구의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세상은 이 식물을 잊었다. 하지만 흙 속 어딘가에서 지금도 조용히 숨쉬고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때가 오면 아무 말 없이 다시 싹을 틔울 것이다. 그 노인이 심던 뿌리는 사실 그 마을에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다. 오래전 춘천 외곽의 산자락, 전쟁의 포화가 끝나지 않던 시절, 한 어머니가 3명의 아이를 데리고 흙더미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쌀은 끊긴 지 오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났고 남은 건 바람과 얼어붙은 땅뿐이었다. 그 어머니는 어느 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이끌려 뒷산에 올랐다. 나뭇잎도 떨어진 그 겨울산 속에서 그녀는 작고 마른 덤불 사이에 머리를 숙였다. 얼어붙은 땅을 손으로 파내자 그 속에서 굳은 흙덩이 사이로 작은 뿌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바닥만한 그 뿌리는 이상한 냄새도 없고 물기도 적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들고 돌아와 물에 여러 번 씻고 아궁이에 불을 피워 삶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그 뿌리를 먹고 잠들었다. 배가 다 차지는 않았지만 뱃속에서 따뜻함이 퍼지는 느낌에 울음을 멈췄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같이 산을 오르며 그 뿌리를 찾았다. 이름도 모르던 그것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산정우라 불렀지만 그 가족에게는 단지 희망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고 그중 막내는 자신이 어릴 적 먹던 그 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도시에 나가 살던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리에 앉은 뒤 조용히 뒷마당 한쪽에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가 기억하는 건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그 뿌리는 단순한 영양소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가족의 온기였고 생존의 지혜였으며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자라나는 생명의 상징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못생긴 잡초라 불렀지만 그는 그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뿐만은 아니라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기억을 따라 조용히 흙을 파고 그 속에서 희미하지만 강한 생명의 흔적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땅은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우리가 잊고 지낸 시간 속에서도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서 그 뿌리는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식물이 단 한 번만 심어도 몇 해를 거듭해 스스로 다시 자라난다는 것이다. 손이 많이 가지도 않고 비료도 필요 없다. 잡초처럼 스스로 퍼지고 마치 땅속에서 기다리던 생명처럼 어느 날 툭 하고 올라온다. 노인은 예전 어머니가 그러했듯 봄이 되면 따로 씨앗을 구하지 않았다. 작년에 남겨두었던 한 조각의 뿌리, 그것만 다시 흙에 묻으면 됐다. 여름 동안은 조용히 잎이 자라고 줄기가 치솟았다. 높이는 어른의 가슴쯤까지 올라왔고 작고 노란 꽃들이 햇볕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지나가는 사람은 그저 들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땅 밑에 숨어 있었다. 가을이 되어 땅을 파면
그 속에는 생각보다 크고 묵직한 뿌리들이 엉켜 있었다. 흙이 잔뜩 붙은 덩어리들, 굵기도 제각각이고 껍질도 울퉁불퉁하다. 언뜻 보기엔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엔 대단한 힘이 담겨 있다. 바로 이눌린이라는 성분이다. 이눌린은 장 속에 사는 좋은 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이며 몸속 깊은 곳까지 정돈해주는 자연의 섬유소다.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이나 당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뿌리가 아주 유익하다.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준다. 이 덕분에 예전부터 할머니들은 이 뿌리를 삶아서 얇게 썰고 말려서 보관한 뒤 겨울철 차처럼 끓여 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식물이 가진 진짜 특징은 따로 있다. 바로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남는 힘이다. 산속이나 빈밭 한 귀퉁이,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곳에서도 이 뿌리는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너무 오거나 반대로 가뭄이 들어도 잘 버틴다. 그리고 그 모든 계절을 지나 다시 꽃을 피운다. 노인은 늘 말했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한번 뿌리내린 삶은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이 식물을 남몰래 아꼈다.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시장에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먹을 만큼만, 그리고 때로는 찾아오는 이웃에게 한 줌 나눠줄 만큼만 조용히 키웠다. 그렇게 매해 되풀이되는 계절 속에서 그와 그 뿌리는 아주 오래된 약속처럼 함께 있었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변했지만 흙 속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그 생명만큼은 언제나 같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하고 유익한 식물이 왜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 노인의 말처럼 누구나 심을 수 있고 가꾸지 않아도 살아남으며 건강에도 좋은 작물이라면 오히려 더 널리 퍼졌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반대였다. 이 식물은 점점 더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에서도 이름조차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식물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고 껍질에 흙이 잘 달라붙어 보기에도 그리 깔끔하지 않다. 기계로는 수확이 어렵고 저장도 쉽지 않다. 습기에 약하고 상하기 쉬우며 잘못 보관하면 쉽게 무르게 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유통되어야 하는 시장에서는 이 식물을 환영하지 않았다. 세상은 점점 더 효율과 속도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밭에서 기계로 한꺼번에 수확하고 크기와 색깔을 일정하게 맞추고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아야 유통이 가능해졌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산정우는 너무 제멋대로였다. 굽고 작고 껍질이 거칠고 저장이 어렵고 심지어 바로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다 보니 점차 이 식물은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졌다.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고 식당 메뉴에서도 사라지고 가정에서도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일부 농부들은 이 식물을 잡초로 여기기 시작했다. 심지도 않았는데 마당 한 구석에서 자꾸 올라오는 존재. 그들은 그것을 뽑아내고 다른 상품성 있는 작물을 대신 심었다. 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조용히 키웠다. 누가 물어도 이름을 대지 않았고 그냥 옛날에 먹던 거야 라고만 했다. 그에게 이 식물은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억이었다. 그는 마을 장터에서 산정우를 팔지 않았다. 대신 이웃이 감기를 앓을 때, 식욕이 없다고 할 때 그제야 작은 봉지에 담아 조용히 건넸다. 그리고 말했다. 물에 오래 삶아 먹으면 속이 편하고 삶은 물은 차로 마셔도 좋다고. 그렇게 이름 없는 식물은 다시 이름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바로 이 식물이 가진 방식이었다.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 언제든 자라나고 어느 계절이든 준비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 식물을 외면하게 된 것은 이 식물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도 속하지 않고 누구의 계산에도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노인은 그렇게 속으로만 되뇌었다. 세상에 너무 잘 맞는 것은 결국 사람 손에서 멀어진다고. 그리고 그 말은 오히려 그가 조용히 기르던 그 뿌리처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렇게 조용히 사람들 곁에서 멀어졌던 그 뿌리는 한동안 세상에서 잊힌 듯 보였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눈에 띄지 않았을 뿐, 누구도 돌보지 않았을 뿐,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그 생명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선의 한 마을에 젊은 농부 몇 명이 모여 버려진 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시골로 내려와 자급자족의 삶을 실험해보고 있었다. 마트에서 사는 음식이 아닌 스스로 심고 거두는 삶. 그러던 중 한 노인의 추천으로 그들은 산저무라는 뿌리를 처음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다. 상품성도 없어 보이고 모양도 제각각이며 심지어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몰랐다. 하지만 노인은 묵묵히 말했다. 뿌리 하나가 열을 낳고 그 열이 다시 스스로 퍼진다고. 한 번 심으면 몇 해를 거듭해도 다시 올라온다고. 그들은 작게나마 실험 삼아 심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땅속에서 많은 뿌리가 자라나 있었다. 그것도 비료 한 줌 쓰지 않고 한 번도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마치 땅이 스스로 내어준 듯한 생명. 그들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이듬해부터 그들은 그 뿌리를 마을 장터에 내놓기 시작했다. 포장도 화려하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인들이 먼저 그 자리에 다가왔다. 하나둘 뿌리를 만져보고 조용히 말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이걸 삶아주셨어요. 그날부터 그 장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젊은 농부들의 뿌리는 지역 식당의 식재료가 되었고 한 요리사는 이 뿌리를 구워서 만든 수프를 손님들에게 내놓았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부드럽고 담백한 맛, 고소한 향, 그리고 무언가 마음 깊은 곳을 자극하는 익숙한 감정. 사람들은 그 맛을 단순히 맛있다고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다, 그리웠다는 말이 더 많았다. 그 뿌리는 다시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주목받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조용히,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찾는 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그것은 유행이 아니었다. 돌아온 것이었다. 어릴 적 기억, 어머니의 손, 힘들었던 시절의 생명력, 그 모든 것이 한 조각 뿌리에 담겨 있었다. 노인도 그 소식을 들었다. 젊은 농부들이 장터에서 그 뿌리를 팔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봄에도 어김없이 뒷마당에 삽을 들고 나갔다. 몇 조각 남겨두었던 산정우를 조심스레 흙 속에 묻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노인이 다시 흙을 파고 있을 때 멀리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작은 뒷마당 한켠에서 그는 조심스레 뿌리 몇 조각을 흙에 묻었다. 예전처럼 특별한 준비는 없었다. 비닐도 없었고 이름표도 없었다. 다만 흙의 온도와 바람의 향기를 느끼며 손끝으로 자리를 정하고 땅을 덮었다. 그렇게 한 계절이 또 시작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식물은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걸. 크기나 모양이 어떻든, 꽃을 피우든 그렇지 않든 결국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울 것이라는 걸. 그것은 마치 삶의 약속 같았다. 힘들어도, 잊혀져도, 누군가 기다려주지 않아도 생명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단순한 진리. 그 뿌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를 닮아 있었다. 다듬어지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흙에 덮여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어나는 존재.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는 그 뿌리를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자신이 어릴 적 먹었던 맛을 다시 찾고자 하는 사람들, 도시의 바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 뭔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젊은이들. 그들은 이 식물을 단지 음식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땅과 시간, 그리고 마음이 함께 만든 이야기. 혹시 당신도 작은 땅 한 조각이 있다면 올봄에 그곳에 새 조각의 뿌리를 묻어보길 바란다. 가을이 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30개의 생명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땅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 그것은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그 뿌리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존재함으로써 말한다.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된다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